국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본이 나를 무시하더니 당신들까지 나를 무시합니까?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당신 딸이 끌려갔어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내가 지금 곤란히 살고 있지만 거지는 아닙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양 할머니가 이른바 문희상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쓴 손편지를 또박또박 낭독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역사와 인권 문제를 돈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어제 발의된 문희상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 드립니다. 광주 사는 양금덕입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회사로 끌려가서 국민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미쓰비시는 우리를 동물 취급하고 죽도록 일만 시켰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추운 거리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거리로 나선 것은 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전범 기업도 일본 정부 때문도 아닙니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자는 일명 문희상안 때문입니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 위자료를 받게 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돈 들어간 것이 아니지. 사죄를 못 좀 해야지. 사죄만 받을 그럼 일을 처리를 못 하냔 말이야. 시민단체들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와 함께 문희상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민주당 광주시당과 법안 발의에 동의한 김경진 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의원님이 이 안에 대해서 깊이 못 보시고 하셨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또 국회의원 모두에게 문희상안의 찬반 여부를 물어 오는 23일에 공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들도 문희상안의 폐기를 주장하며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해 일본의 잘못을 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호남 소외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경전선 호남 구간이 거의 90년 만에 전철로 바뀝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전철화 공사가 끝나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로 단축됩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광주와 부산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경전선. 순천에서 부산까지 영남 구간은 복선 전철화가 이루어졌지만 광주에서 순천까지 호남 구간은 아직 단선인데다 전철화도 되지 않아 대표적인 영호남 차별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순천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려 대표적인 느림보 구간이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불편하지요. 바쁜 세상에 또 너무 다 늦게 가고. 그래서 여기도 꼭 전철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남 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경전선 호남 구간의 전철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광주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길도 고속 전철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차례 탈락했던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경전선은 최고 속도 250km의 고속 전철이 달리게 됩니다. 경전선 전 구간에 대한 전철화 사업이 완료될 경우 광주에서 부산까지 운행 시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모두 1조 8천억여 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2025년 완공되면 현재 5시간 42분이 걸리는 광주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2시간 36분으로 단축됩니다. 또 목포에서 보성을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도 2023년 경전선에 연결되면 목포와 부산의 거리도 2시간대로 좁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로 상생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적인 단축이 되면서 왕래가 찾으면 상호 교류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느림보의 영호남 차별의 상징처럼 불렸던 경전선. 전철화와 함께 영호남 교류의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천담 3지구 개발 대상지가 개발지향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과 국립신멸관센터 유치가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첨단 3지구 개발 대상지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에서 풀렸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광주 북구와 광산구, 장성군 진원면과 남면 일원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토지는 309만 5,90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첨단 3지구에는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단지와 국립심혈관센터, 의료용 생체 소재 부품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영개발 방식으로 1조 217억 원을 투입해서 2025년까지 첨단 3지구 개발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보상 절차와 함께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된 데다 그린벨트까지 해제된 만큼 광주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과 슈퍼컴퓨터 구축 등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삼각축인 빅그린 산단과 에너지밸리 산단, 그리고 인공지능 산단이 장밋빛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빠듯한 주머니 사정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나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사정을 살펴봤더니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도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에 문을 열어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4명이 살고 있는 광주의 한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이들에게는 가족이 있지만 부모도 지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의 조부모만 있어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힘든 처지입니다.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원장인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으며 주간에는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바다 청소하고 사무실 청소하고 이렇게 부엌 그런 데 청소하고. 지자체가 공동생활 가정의 장애인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하고는 있지만 장애인 한 명에게 한 달에 18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보조금으로 식비와 공과금을 내기 부족해 장애인들은 일을 해서 벌거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돈에서 30만 원을 시설 이용료로 냅니다. 그 예산 안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원이 부족해 상황이 열악한 것은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해 광주시로부터 한 달에 22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회복지사는 법정 휴가가 15일 있지만 올해에는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보조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일을 할 수 없어 혼자서 장애인들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무용고여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명절까지도 저희가 시설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공동생활 가정은 광주에만 49곳이 있는데 올해 들어 7곳이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국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대낮 도로 한복판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트레일러가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처벌이 두려워 차를 버려두고 도망간 건데 사고를 수습하는 6시간 동안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시 주삼동의 고가도로에서 전도된 트레일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건 지난 13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원이 운전자를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백주대낮 도로 한복판에 사고가 난 트레일러만 남기고 운전자가 사라진 겁니다. 가니까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차 유리는 안 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튕겨져 나가진 않았어요. 저희가 거기를 수색을 3-4번 돌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트레일러 운전자는 40살 A씨로 사고 직후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주한 A씨는 병원으로 향한 뒤 누군가 이송해준 것처럼 위장하려 했지만 혼자 도로에서 뛰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과 함께 수사망이 좁혀오자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인 점을 미뤄볼 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의 도주로 사고 수습이 지연되면서 인근 도로는 6시간가량 통제돼 이 일대를 지나던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뒤에 적재물이 이제 휘어지는 그 철판이에요. 네네. 부득이하게 이제 그 전면 통제를 했어요, 거기를. 11시 이전에 사고가 나서 5시 반 정도까지. 경찰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시 풍양동 재개발 정비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개발 조합장을 구속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시 풍양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장 A씨와 지인 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어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비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5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며 조합원들 투표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군청 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병호 전 한평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안 전 군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과 지인 등 여성 5명을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 리모델링 비용을 남구가 책임져야 한다고 감사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7월 남구가 요청한 청사 이전 비용 감사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 350억 원의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개발 원금 301억 원과 이자 48억 9천여만 원 등 모두 350억여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5.18 민중항쟁 당시 헌혈 등으로 시민정신이 발현된 옛 광주 적십자병원을 광주시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5.18 사적지 제11호인 옛 적십자병원을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 심의와 재정투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